그 법원이 쫄았습니다. 또 그래서 쫄았어요. 세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추후에 지정을 하겠다. 추후 지정 재판기일 지금 선거법 위반 네. 고등법원에서 이제 네. 다시 돌아온 거 네. 환송된 거 다 그것도 멈췄고 대장동 재판 멈췄고 네. 이제 복화까지 법카. 네.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를 그냥 5개 중에 3개를 일단 추후 지정. 추후 지정은 이거 언젠가 이거 이재명 대통령 8순 때 하겠다 뭐 이런 건가? 네? 그런데 참 이게 네. 오늘 어저께 법카 관련 재판부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 그러니까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관계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84조가 맞아요. 형사 소추를 신규로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있던 재판을 진행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라는 예. 그런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거를 같이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수원지법도 받아들인 거네요. 이제. 네네. 지금 세 번째로 재판 연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언제 재판 받겠다. 스스로. 그죠? 예. 네. 왜냐면은요 지금 이 재판 같은 경우에도요 배소연 씨 네. 같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얘기를 했어요. 배소연 씨 등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배소연은 진행을 하고 그 사이에 공범인 이재명 피고에 대한 것만 안 스톱이 하겠다. 되는 거죠.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저 평등주의에 맞습니까? 사법의 평등주의에? 말씀드리잖아요. 네. 항상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아. 어떤 사람들은 더 평등하다.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대통령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참 이 재판부가 이렇게 계속 저는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결정들을 계속 내릴 수 있는 거는 내려야 한다고 압박을 받는 건 일단 1번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2번 그리고 그 이를테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무섭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제 실용주의를 표방을 하고 나는 좌든 우든 안 한다. 무조건 실용주의로 가겠다라고 네. 해서 주식도 오르고 5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5천은 못 가냐 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 목구멍이 포도청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국민들의 지지와 네. 인기를 네. 유지를 해야지 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네. 어쨌든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이게 떨어지면은 그렇죠. 뭐 정치적인 또 판단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용주의, 이재명 실용주의 한번 믿어보자 하는 국민들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용주의냐라고 묻는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습니다. 야. 제가 제 예? 후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적으로 좀 죄송한데 오? 이 제 후배 어떻습니까? 이거 그거 아니에요? 뭐 사랑한다 고대 뭐 이거 응원복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진짜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저게 파란색도 뭐냐 아니고 하면 빨간색. 네. 저 양반이 이제 고대 법대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정말로 저 응원단이 홈커밍데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재학생이 아닌 고려대 졸업생들 중에서 고려대 재학 당시에 저 응원단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시 와갖고 이제 주책을 부리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눈 떠도 됩니까? 지금 눈 감고 계시는 분 네.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주책 타임이 아우. 있었나 본데 저기에 현직 검사가 나타난 겁니다. 바로 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임은정 검사입니다. 저 기사 저 봤는데요. 예. 그때 댓글들이 예. 뭐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뭐였어요? 내 눈! 저도 근데 사실 저 때 내 눈 많았어요. 저 사진이 이제 무슨 50대 동기들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50대 치어리더인 거죠?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50대 치어리더예요. 아, 진짜 저거 보고 그런 느낌은 가졌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관종은 맞는구나. 정말 예.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아유. 우리는 저런 거 하라 해도 우린 저런 거 할 때 이제 벌칙이면은
막 피해서 저런 것도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자발적으로 저렇게 했다. 진짜 깜짝 놀랐는데. 모교를 네. 학교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죠. 얼마나 학교를 사랑하면 저 지금 74년생이니까 이제 50인데 나이 50에 저거 입는 거죠. 얼마나 학교를 사랑하면 저러겠어요. 학교를 덜 사랑하십니까? 예. 그냥 학교 사랑 안 하고 말을 해요. 근데 저 사진인데 저 사람이 네. 지금 동부지검장이 동부지검장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동부지검장. 네. 야, 근데 지금 직전까지 임원정 검사가 지방검찰청 지검의 부장검사였거든요. 네. 지금 대전지검의 뭐 저 그 부장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거든요. 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저기 동부지검장 간 사례가 없어요. 네. 주로 이제 그 다른 지검의 서울 지검의 뭐 차장이라든지 그렇죠. 차장 거치고 이렇게 네.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원은 희한하게 신문사는 차장위가 부장인데 법원은 부장위가 차장이고 차장. 그다음에 이제 지검장 지검장.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동부지검장이면요 서울중앙지검 바로 다음 지검입니다. 네, 네. 지검으로서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단계를 두 단계를 건너뛴 건가? 네. 물론 이제 본인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 기억하시죠? 네. 자기가 후배들이 나를 비웃었다. 나보다 그 나의 상관이 된 후배들이 나를 비웃었다. 뭐 네. 이런 페이스북도 올리고 했는데 그거를 네. 보셨나 봐요. 우리 예. 저 인사권자께서. 그리고 뭐 사람들이 나를 뭐 총장으로 추천한다 뭐 이런 어디도 있지 맞아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추천제 네. 그건가? 근데 동부지검장이면은 추천 그 대상이 아닐 텐데 네. 맞아요. 저희가 그때 봤었죠. 많은 예. 사람들이 나를 예. 추천했다고 페이스북 올린 거. 예, 예. 그래서 이게 실용주의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문정 검사는 사실은 검찰에서 어떤 평가를 듣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수사를 잘하고 뭐 워낙 기소의 성공률이 높고 막 이런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야 걔는 진짜 아니 기분은 안 좋지만 걔는 정말 능력은 있어. 뭐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문정 검사의 경우는 예.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내부 고발자로 네. 오래 이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종의 야, 이 사람은 정말 정치색이 너무 과하다 하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죠. 그래 가지고요. 뭐 각종 페이스북 글 같은 것도 많이 올렸는데 네, 네.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때 임은정 검사 때문에 알게 됐어요. 검사 같은 경우에 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사람을 네. 구속시켜야 되는 중요한 예.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 네. 사람이 네. 그래서 검사 적격 심사위원회 네. 이런 데도 불려가고 했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참 여러 차례 그러니까 늘 페이스북 이런 걸 쓰면서 예. 실제로는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비밀까지 이를테면 불기소 처분을 그 다음 날 검찰이 내렸는데 전날 이미 막 이런 사람들 불기소 처분하고 한명숙 이제 그 저 모해 그 교사 사건 그 수사를 하면서 미리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자기 직무상의 비밀을 그냥 페이스북에 써버리고 고발을 외부에다가 알려버리고 이런 일을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2020년에는 검찰 내부망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사건은 내팽개치고 회사 욕하는 페이스북 글만 꼬박꼬박 쓰는 분이 인정받는 게 정의로운 거냐라는 글도 올라온 적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사람은 기소 불기소 저 판단을 안 한다 뭐 이런 평가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소리냐면 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요. 네. 실제로 검사들도 이제 그 아까 검사 적격심사위원회는 네. 정말 그냥 검사가 될 만한 저 소양과 자격을 네.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느냐 네네. 이거를 검찰 내부에서 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었고요. 네. 이분 또 F로 유명해요. F. F가 뭐예요? 그 검사가 본인도 썼는데 저기 뭐 의정부 지청 뭐 네. 지검 이런 데서 근무할 때 예. 검사들도 이제 매년 업무 평가를 하는데 네. F가 낙제점인가 봐요. 네. 그 F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저 의정부 지검에서. 그래 F면 최하점인데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 나가 일을 안 한다고 나 일 잘하거든요. 나 S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S와 F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그 F 받은 걸 뭐라 했냐면은 나 같은 경우에 내가 그 지조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상급자들과 네. 갈등이 많은 편이다. 네. 상급자들과 갈등이 많아서 내가
F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상급자들과 했더라고요. 갈등이 정말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검사 총장을 예.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일종의 이제 한직으로 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을 해갖고 또 이 사람을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또 발령을 발령을 원포인트 했었죠. 인사를 냈어요. 예. 그래서 완전히 뭐 추미애의 원픽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은 윤석열을 비판했던 이문정, 그다음에 윤석열 징계를 총괄한 김태훈 이 두 사람이 검사장에 파격 승진을 했다. 이제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네. 야마로 기사를 이제 쓴 거죠. 근데 이게 참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저는 검찰 조직이 더 네. 망가질 것 같아요. 검찰은 그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나쁜 사람들, 범죄자들 많이 잡고 그 깡패들 뭐 이런 사람 많이 잡고 특수부 검사들은 비리 정치인, 부패 사범 수사하고 그런 실력으로 써야 되는데 정말로 어떤 특정 정치 진영과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네. 저렇게 될 수 있다면 이문정 사례를 보면서 오호 저게 더 나은데? 라고 하는 검사들 지금 나올 겁니다. 야, 내 정치 색깔 드러내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죠. 사실은 그 정치색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뭐 이번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런 네. 식으로 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번 정부는 뭐를 표방했다? 검찰 해체 혹은 검찰 구조 개혁,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런 것들 다 지금 천명한 정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동부지검장을 보내. 그러면은 없어질 조직, 정리할 조직, 해체할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이문정을 보냈다. 이문정 검사한테 지금 뭘 하라는 그런 하명인가요? 검찰 그러면 검찰 뭐 그동안 해오던 걸로 본다면 네. 검찰 조직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네. 그 막 그런 것들을 밝혀내겠군요. 야. 그 오늘 저는 페이스 오늘 소개해드릴 자료 중에 김종민 변호사 과거 이제 순천지청장을 순천지청장 지낸 하셨죠. 분인데 이분이 분석한 글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희 들어요. 나중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분이 지금 이거를 검찰 해체법이다. 네, 네, 검찰 해체 수준으로 가고 있고 네, 결국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마피아 공화국이 될 것이다. 네, 부패 사범들이 떵떵거리고 정치 일꾼을 타고 그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검찰 해체가 노리는 것이다. 이 글이 뭐냐면은요. 지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할 때 나온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얘기합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네. 수사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지금 장관 후보자들, 총리 후보자 저 범죄 사실을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어느 검찰, 어느 경찰 누구도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수사를 하면 굉장히 너 정치적으로 움직이네라고 해서 예. 오히려 역풍을 지금 맞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그 김종민 변호사죠, 지금. 변호사가 쓴 글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네. 대목이 이거였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말 그 일종의 네. 뭐 민주당 뭐 한명숙 네. 그다음에 뭐 조국 이런 네. 사람을 감쌌던 사람인데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민주당 색채가 강한 사람을 지금 동부지검장에다가 일종이 아니죠. 승진 발령을 냈는데 그러면 검찰을 없앤다고 하는데 이 인사는 왜 합의 잘 안 맞는 거야. 그러면은 예. 이렇게 애지중지해야 되는 사람을 그러면 없어질 조직에 보내는 건가? 엿먹으라고 하는 건가? 이런 의문도 들잖아요. 이 김 변호사가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정권 초기의 군기 잡기와 인사권을 무기로 네. 검찰이 함부로 집권 여당 관련 부패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면서 네.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것이고 지방선거 승리 이후 적절한 시점을 봐서 검찰 해체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즉 중간 관리자라는 얘기죠. 그 시점까지 보세요. 어느 나라 이거는 뭐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검찰이라는 일종의 정말 훈련이 잘 된 사냥개를 정말로
정말로 죽이고 싶어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수사하지 문재인 정부 때 봤잖아요. 네. 윤석열 그 특수부나 검사들이 네. 전 정권 네. 박근혜 정부를 네. 수사할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그 밀었고 그렇죠. 그 적폐 수사할 때는 네.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 검찰 수사의 칼날이 민주당을 자기 향하면 여당을 향할 네. 때는 바로 그렇죠. 그냥 그 이제 토사구팽이든지 뭐 그렇게 그때부터 검수완박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럼요. 그 임무를 누구한테 맡겼느냐? 조국 민정수석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 했던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죠. 네. 자, 그때 한번 실패했던 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제. 자, 조국이 기소당하고 나서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 혹은 있는 사건을 좀 5만 배 풀렸다라고 해갖고 이때부터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고 지금 이를테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 5개 중에 3개가 지금 일단 추후에 길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추후는 뭐 이재명 대통령 8순위 될지 뭐 9순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그렇게 계속 재판이 연기가 되면 언젠가는 또 받으라 혹은 받아라 하는 목소리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단계냐? 일단 기소 자체를 이제 부정을 해버리려는 일종의 그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네. 공소 취소할 거다. 그렇죠. 공소 취소가 지금 목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검찰을 악마화해야 되고 검찰은 이거 정말 사악한 집단이다.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나를 배려던 칼날은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 칼로 적을 벨 수 있다면 그 칼을 정말 버려야 되는가?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네. 아니 네. 진짜 정말로 이게 그 사법부는 네. 사법기관이고 네. 수사권을 가진 그 경찰과 검찰이 양대 기관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국가를 유지하는 네. 어떤 합법적인 네. 폭력 그 세력의 물리적 힘을 인신을 구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인데 저거를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자기들은 예외적 존재로서 저런 식으로 휘둘러 버리면은요. 저는 그 후과가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떻게 미칠지 사실은 되게 공포스럽습니다. 그 일종의 그 사기꾼이 판치는 나라, 지능 범죄가 판치는 나라, 권력형 범죄가 판치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마피아가 판치는 나라입니다.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이게 아니 경찰이 수사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수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첩보는 그 조직에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꾸 표적 수사 하는데 그런 얘기들도 해요. 수사는 원래 표적을 갖고 하는 거다. 그렇죠. 예? 네. 자, 저기 동태가 이상하다. 여기 돈 흐름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뭔가 움직임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커넥션이 이상하다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면 수사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보이면은 그거 갖고 네. 수사하는 건데 다 타겟이 있는 거죠. 네. 표적 수사가 네. 원래 표적 수사예요.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했다는 게 명백하게 나타났잖아요. 네. 그 저기 장모한테 2억원 받았다고. 네. 그 세금 냈냐 물어보는데 네. 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수사에 알아봐야죠. 네. 근데 그거를 수사를 안 하면은 사실은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요 부분들을 어떻게 갈지 사실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정말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범죄, 사기범죄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검찰을 어디까지 해체를 할 거냐. 그러니까 점점 얘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네. 지금 검찰 해체가 아니다. 이는 구조를 좀 개혁을 하자는 거다라고 지금 후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이문정 검사의 경우는 정말로 내부 고발자로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자, 저 사람이 내가 정말 그동안 갓난 신고 끝에 지검장이 되었다. 그런데 검찰의 모든 힘을 빼는 구조개혁에 들어간다. 그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좌충우돌 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 보면은 뭐 중대범죄수사청 네. 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 검사 니들은 이제 없어. 니들은 그냥 중대범죄 수사처 수사관이야. 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 보면은 이제 되게 야유를 하거든요. 네. 그래, 그냥 검사란 이름은 남겨줄게. 뭐 그 공소청, 공소 제기하는 검사, 네. 공소 제기하는 검사만 남기고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은 다
수사관들이야라고 이게 검사라는 이름에 붙은 어떤 힘과 권위를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걸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저는 맨날 얘기하지만 깡패 마피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깡패 마피아들 박수 치고 있어요.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박수를 칠 때 아니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없앤다, 찢어놓는다라고 협박만 할 뿐이지 절대 못 어떤 없앨 권력도 거다? 저는 없애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에 검사가 한 네. 2,000명인데 네. 이 2,000명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 범죄를 다 지능 범죄나 마약 범죄 이런 것들 다 수사하고 네. 그 경찰과 함께 13만 경찰과 함께 우리 국가를 이렇게 다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 70년 동안 해온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면은요 정말로 저 고담시 같은 네. 그런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각 곳곳에서 유착하고 부패하고 그러면서 그냥 정치인들 봐주기만 하면 되고 네. 부패 정치인들 그냥 막 나옵니다. 이런 식이면은 정말로 누굽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했던 세상이 지존파가 아니군요. 지강 아니군요. 그런 세상으로 순식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무죄의 세상이 그런 경향성이 있어도 실제로는 그거를 또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그 유전무죄 노력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지. 유전무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력이 있으면은 재판도 안 받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권무죄지 유권무죄. 유권무죄로. 네. 그래서 이게 이 어떤 나라를 지금 그리려고 하는지 어떤 네네. 내리막길을 걷게 만들려고 하는지 네네. 자신들의 정치적 보복감 이거 하나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솔직히 걱정됩니다. 네. 자, 이 검사장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앞으로 어떤 정말 수사를 해나갈지 진짜 뭐 흥미진진하게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F인지 네. 진짜 본인 말대로 S인지 S인지 보여주십시오. 네.